타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받시기 바랍니다. 어, 진행을 하기 전에 휴스트리라는 데를 분석을 해 오신 시청자분이 계셔가지고 분석을 올려서 그냥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사실은 제 진심이긴 하지만, 아니, 뭔가 부탁을 받았을 때는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기 아이디 시네라는 분인가요? 뭐, 제가 그렇게 머리가 그런 거는 또 기억하는 게 안 좋지. 커피값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 이것도 보신다면은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는 맹반대, 고령화로 인력 부족이지만 관심은 돈과 명예의 본말전도. 이 본말전도라는 말을 저도 좀 왕년에 좀 써먹은 적이 좀 많은데요. 이게 이제 또 일본에서 많이 쓰는 수거인 모양이죠. 히라이 도시하루라고 한국 한양여대 조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JB 프레스에 기고한 건데, 우리나라 의대 정원 문제를 객관적으로 잘 풀이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을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고, 의사 부족이 염려되는 가운데 본래라면 환영받아야 할 방침이겠지만 의사회는 맹반발하고 있다. 원래 초고학력 사회인 한국에서는 의사가 되는 것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고 하는 가치관이 침투, 정원을 늘려도 필요한 의료는 충실하지 않다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한국에서는 고령화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 심각한 의사 부족에 빠질 것이 염려되는 등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사 부족은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니다. 물론 이제 일본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의사 본인의 고령화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의사의 증언은 한일 모두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통계 참고로 일본에서는 의대 정원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7,793명에서 9,420명으로 늘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늘린 거지 우리나라처럼 3,000명대에서 5,000명으로 한꺼번에 올리겠다고 한 거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급속한 그게 어떤 책상머리에서 나온 건지 저도 좀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반발이라든지 또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매년 증언을 해 나가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심 표심 잡기가 목적이냐라고까지 이제 의심을 드는 거죠. 1000명당 의사 수는 한일 모두 2.6명이래요. 2021년. 근데 OECD 평균은 3.7명이죠. 우리나라가 쿠바하고 국교가 수교가 됐으면은 에, 쿠바는 의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의 대우, 사회적 대우라는 것은 뭐 한 구급 공무원 정도 월급 정도로 바꾸서 국가 공공이니까요. 좌빨들이 그런 사회를 원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지만은 2,000명이 공급이 되면은 그게 고령화에 제대로 들어가겠는지, 고생 안 하면서 돈 벌려는 뭐 피부과 같은 데나 해먹으려고 하는 애들인 것 같은데, 뭐 뒤에 다른 거하고 연결도 되는 문제겠지만, 어, 여성들의 문제도 없지 않다. 이런 거에는 이렇게
여성들이 아니고 한국의 아줌마들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얘기해 보고 싶어요. 리버럴 파인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20년에도 의학부 정원을 10년간 걸쳐 4,000명 늘려 7,000명 정도로 하는 방침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도 대한의사협회가 맹반발해서 의사는 충분하다며 코로나19 사태였음에도 파업에 나섰다. 할 수 없이 정부가 물러섰다 그랬던가. 그래서 뭐 미뤄보니까 뜨거운 감자를 갖다가 다음 정부에다 팍 넘겨버리니까 그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쪽에서는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한 1,000명 정도씩 늘렸다면은, 7, 800명이나, 그러면은 매년 그렇게 문재인이가 올렸다면은 지금 이렇게 쿠션을 안 큰 쿠션은 안 먹을 수가 있는데, 데미지를 안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되는 것은 돈과 자존심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젊은이들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점이라는 거 아주 꼬집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늘리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늘려도 인기 있는 분야, 수입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뿐이다라는 얘기죠. 필요한 것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의사의 증가이다 이거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그런 의사들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놈들은 한 놈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거기에는 환자를 구하고 싶다는 히포크라스트의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이게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원의 증가가 필요로 되고 있는 의료의 충실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공전의 뭐 히트할 때 쓰는 공전입니다. 공전의 의대 열풍 우수 이공계 빼앗긴다. 그런 젊은이의 의식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가치관이다. 이게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아줌마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생활에 대한 불안, 금전력, 자존심이 의대 진학 배경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다. 이공대 인력이 의대로 흘러간다면 자동차, 디지털, IT 등 한국의 중요한 산업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흔들 수도 있다. 2,000명 가지고 그 정도까지 흔들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뭐 한국에서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드라마에서 찍은 사진인지, 의사들이 모두 미남 미녀, 간호사들도 그렇고 이게 무슨 드라마에 있는 거를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의사들이 잘생겼나? 간호사들도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그런데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닌데 저보다 좀 연배 있으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법대나 의대 모두 창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만 외우면 돼요. 어, 그저 잘 외우는 머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창의성을 발휘하다가는 잘못하면 사단이 날 수 있겠죠. 법관이 판결할 때도 창의성 있는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를 보고 판례를 보고, 의사도 선대 의사들이 해온 시술 방법을 그대로 하면서 창의성 있는 거 하려면 검증에 뭐 해가지고 엄청 그 새로운 수술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쉬운 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딸딸딸 외우면 되는 그런, 뭐잘 외우는 것도 머리가 물론 좋은 겁니다만, 그런데 창의성이 높아야 할 곳에 머리 좋은 학생들이 가지를 않고 법대나 의대를 간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자, 로스쿨 때문에 변호사 질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올라갔나 모르겠어요. 로스쿨 때문에. 의대 정원이 왕창 늘어나면 이제 그 질이 저하된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의 의심스러운 도덕성은 복음주의 유권자들로부터 합격점. 그 이유는 브레넌이라고 US 투데이에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는 파산한 카지노 간통주장, 성폭행 자랑, 실제 성폭행 포르노 스타에게 시시머니를 지불한 후 대통령에 당선되고 지는 등 뭐 이런 주제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주일교회 설교 같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복음주의 유권자들이 그에게 준 페르소나를 받아들이고 있다. 유권자들의 책임 부족이 트럼프 명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복음주의자들이 왜 그 책임 부족이라는 말을 듣게 되냐 그러면은 트럼프와 복음주의 유권자의 관계는 계약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기독교의 개념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그의 카톨릭 신앙은 어떤가요? 바이든이 카톨릭인 모양이네. 나 그걸 몰랐는데 미국 복음주의에서 인격의 정치는 끝났습니다. 라고 피는 말했습니다. 피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모든 것이 정책 주도입니다. 이전 종교 비평가들은 트럼프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AP 보데캐스터는 트럼프가 2020년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 유권자 10명 중 8명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4년 전 이 단체의 지지를 실감케 했다. 계약은 종교와 정치에 관한 계약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런 그 실질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니고 그 어떤 그 심정적인 뭐 그런 거겠죠. 음, 자관 트럼프는 남은 인생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이 복음적 지지를 계속 얻을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의 대통령직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헨리 블로젯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평생 공직자로 살아왔는데 바꿀 수 없는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다. 어쨌든 최근에 그 우리나라 말로 치매 기운 뭐 이런 거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풀어나가는 것은 물론 물러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민주당이 더 강력한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 너무 고령이니까 그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를 누구 세우고 바이든은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 같아요. 우리의 양극화된 나라에서도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몇 가지에 대해서 동의한다. 첫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에서 바이든보다 더 잘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이민을 더 잘할 것이라는 점하고, 또 세 번째는 대부분의 미국인들 놀라운 81%가 바이든이 대선에 출마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트럼프도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에는 더 적다. 지지하게 되면은 늙은 거 괜찮다 그런 얘기 쪽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양극단화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의문을 던져봐요. 양극단화는 나쁜 것이냐? 극단화가 돼야 문제가 표면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양극단화가 됐을 때 근본 원인이 그 양극단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혀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항상 뭐 이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 문제가 노출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양극단화는 저는 요즘에 시각을 달리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극단화 시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
그 유명 유튜버 요 슈카월드의 그 상징이죠. 글로벌 남녀 간 정치 이념 격차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거가 참 오늘의 그 메인 주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세대는 정치의 일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G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출생자, 10대 중반에서 30대 전후의 젊은이들인데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원 앨리스 에반스의 연구에 의하면은 젊은 여성들은 진보적이며 젊은 남성들은 보수적이다고 이렇게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30대 이하는 하나의 세대가 아니고 두 세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것이 21세기 미국 정치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다. 동일한 도시, 일자리, 교실, 심지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수천만 명의 젊은 남녀들은 이제 더 이상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진보적으로 변하는 것은 비단 미국의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은 한국의 여성이 진보적이 돼가는데 남성들은 보수적으로 팍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보수를 그 밑으로 한 거, 그 그래프를 그린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를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여성 진보적인 거를 이렇게 반대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이건 벌써 여성들한테 눌리고 살겠다는 걸 스스로 자청하고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 밖에서는 더 확실한 분열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사우스 코리아라고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진보화보다 훨씬 강력한 젊은 남성의 보수화. 우리나라 젊은 남자애들이 보수화됐나요? 아직 난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코리아 이전 익스트림 시츄에이션 아주 극단적 상황이다. 아까 그 양극단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전 세계에 가장 높은 그 남녀 정치 이념의 진보와 보수가 극단화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음, 그런데 자관 세대에 따르고 우리 같이 그 늙은 세대들은 에, 어지간히 흔들리진 않는데 물론 변할 수는 있어요. 저도 그 왼쪽으로 그 관심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관심은 가지고 살아왔고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어, 자관 이 견제를 위해서는 이제 좌우가 필요하긴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숨기질 말고 극단화시켰을 때 이제 문제를 저는 노출시키자 그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그 진행자는 하나 여성 진보화 원인 중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미투 운동부터 된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거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투 운동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저는 보입니다.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일 거다. 그거 원인이 아니다. 난 그렇게 미투 운동의 원인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여성들을 그 성희롱했다든지 성폭행까지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유명한 영화 제작자인 것 같은데 하비 웨인스타인이라고 총 3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여성들의 연결된 운명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됐단 얘기죠. 대화보다는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페미니즘 운동. 여성 참정 운동도 그 유럽에서 시작이 됐죠. 우리는 왜 투표권이 없느냐? 여성이 그 투표에 참여하게 된 것도 사실 여성 인권으로 여성이 참여한 거 사실은 그 역사가 몇백 년도 안 된 아주 짧은 세월인데 에,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네요. 그래서 젊은 남성들의 우선순위가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극단적인 거로 표현해 봤어요. 여자의 진보와
그 다음에 남성의 보수화, 젊은 여성의 진보와 젊은 남성의 보수화로.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갈등 대립으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나온 얘기니까 젊은 여성의 진보와 젊은 남성의 보수화는 대립이 된다. 갈등이 있다. 음. 그런데 이게 BC는 필요 조건이거든요. A는 남녀의 공동 목적을 써야 될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A, B, C를 채우질 못하고 끙끙거리고 어저께 밤에 한창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결된 운명이라는 그 사회학에서 그런 어떤 이런 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또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할 때는 여성들은 그 뭐 모르는 여자하고도 잘 대화를 하더라고요. 금방 친숙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옛날 선사시대 때 보면은 같이 그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 때 뭔가 그 서로 그 이 채집한 것을 나누고 또 뭐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회색깔로 표현했습니다만 공유 경제. 그러면 공유 경제인데 현재 현실적으로도 사유 경제가 있죠. 남성들이 사냥을 불을 발견하고 사냥을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사냥을 하기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성이 이제 그 힘을 얻기 시작해 가지고 어 그래서 여성들도 힘 있는 남자들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돼 갔다고 저는 그렇게 에, 그 배웠는데, 그러면은 그 공동의 목적은 인류의 생존일 겁니다. 이것을 필요 조건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공유 경제를 해야 한다. 어, 공유 경제를 위하여는 반드시 젊은 여성이 진보화 되어야 된다. 한편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 경제로 가야 한다. 사유경제로 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젊은 남성의 보수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위에 것도 뭔가 부족하고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이제 이유들을 붙여봐야 되는데, 공유경제를 위해서는 젊은 여성의 진보화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남성들이 개똥같던 때문이더라든지 뭘 이유를 쫙 많이 붙여야 되는데, 다음 자료에 그거하고 연결된 왜냐하면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을, 그걸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유경제는 그 남자의 이제 그 소유욕 이런 거로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거 우선은 다음 자료를 소개하기 전에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건데, 다음 자료를 제가 찾기 전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성의 진보화는 아마도 지구적 자연 현상으로 이제 그 지구가 그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좀 넘어서서 지구 자체가 야, 그 지금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못 데리고 살겠어. 좀 수를 줄여. 그랬더니 이제 여성들이 그게 그냥 텔레파시들이 다 그 연결된 운명인 줄 알고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모계 사회에 있었어. 해괴하는 신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애들 안 낳고 줄이자. 또 나는 애는 낳는 애도 나는 안 낳았어. 뭐 이렇게 이제 그 연대 내지는 전선을 형성하는 거죠. 진보 쪽의 용어를 쓰면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에도 그 생각하지만 이거 미래 사회가 그 성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보노보노 사회가 되어가진 거 아니냐. 이 보노보노 사회라는 게 이 공유 경제를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어떤 그,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또 교육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보노보라는 게 이제 침팬지 중에 한 아류인데, 프리섹스 원숭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적들이 없고 사는데 수렵만 아니 수렵이 아니고 채집만 해서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데고 그 주변에 적이 없어요. 잡혀먹힐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예, 단결을 해서 아, 우리가 프리섹스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로 그 제스처를 하면 수시로 아무나 그냥 붙어 먹는다 이게요. 아무나 붙어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계 사회는 씨가 누구씨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계가 되는 거죠. 누구 아들, 누구 여자 아들 이런 거로 제가 비유를 해봤는데 에, 제가 그 니들 좌파들은 프리섹스 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벌쩍 뜁니다. 음, 내가 봐선 아무리 역사적으로나 봐나 그 정신적인 그거로 볼 땐 니들은 프리섹스하고 모계 사회로 가자는 얘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그 전교조 애들한테 교육 세뇌받은 그 젊은 30대 말이나 40대 초반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발쩍 뜁니다. 음? 그렇게 되는데 이게 교육 효과인가 의식 그 세뇌 교육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그 이게 갈라졌다는 얘기는 그 갈라지고 적끼리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애가 줄죠.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 너무 사는 인구가 많으니까 줄이자. 어, 이런 거 아니냐. 이거 자연의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2월 2일 날 이런 자료를 한번 편집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거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저출산은 멈추지 않을까? 커리어 재팬이라고 한국의 뭐 일본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30조엔의 예산을 들이게 했는데 저출산은 안 끝났다. 전시 때와 같은 출산율이다. 전후에는 그냥 전후 세대 그 베이비 부모 세대 58 개띠부터 그렇다는데 저는 그 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왜 그러냐 그 경쟁에 계속 노출되는 한국인들이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은 그 여자들이 그 이유는 왜 출산 안 하냐 그러면 엄마처럼 참아야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여기에 부동산 가격 폭등과 교육비 부담도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 폭등에 교육비가 부담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애를 낳으려면 남자가 억수 돈이 많든지 자기가 억수 돈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남자를 자기가 이제 고를 거예요 아마. 음, 그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가격이 5년간 200가량 뛰어서 우리의 그 국민 평형수 가격이 평균 1억 엔을 넘어섰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한 1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는 남자애들도 거기다 군대 갔다 와야죠. 언제 돈 벌 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보수적인 생각으로는 여자도 군대 갔다 와서 공동으로 출발하자 그랬더니 시민 사회 아줌마 얘기는 그럼 남자도 애를 낳아요. 이렇게까지 바로 그냥 받아치는 그런 수준이니까 참 그것도 벌써 10여 년 전에 그런 대화를 했는데 벌써 그 10여 년 전에 한국이 만약에 망한다면은 아줌마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이런 한국 여자들은 괜찮은데 아줌마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농담 삼아서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남녀 관계에 악한데 필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남녀 관계 악화도 결과예요.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다 이게 남녀 관계 악화가 결과지 어떻게 원인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남녀 관계 악화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니까 남녀 관계 악화를 어, 잘 풀어보자는 쪽으로 하는데 안 풀리지. 근본 원인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여성들이 사회에 내동댕이 치는 네 개의 뭐뭐 하지 않겠다 네 개가 있는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거 내용을 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프리미엄 회원 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에이 그 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어, 안 했어요. 그냥 어느 정도는 여기도 이미 좀 어느 정도는 빚었기 때문에 애기 안 낳겠다는 게 첫째가 들어갈 것 같고 결혼도 안 하겠다. 뭐 이런 거가 두 개는 아마 알겠어요. 두 개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좁은 국토에 너무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산지가 더 많은 나라이지만 국토 자체가 크다. 근본 원인은 남녀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개체수는 자연 감소로 나타난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앞장에서는 이제 모계 사회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게 여자들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애도 지구가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다가 교육수 해가지고 한국의 아줌마들이 의식화 작업을 한 거지. 지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에 여성이 관여해야 실적이 오른다. 남녀격차 해소는 일본의 경제 활성화의 필수적인 이유 해가지고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가 이 노인네가 된 분인데 저보다도 한참 노인네인 것 같은데 아까 근본 원인을 남녀 관계 악화라고 한 거를 남녀 격차죠. 이게 격차 때문에 악화가 됐으니까 이 격차를 해소하자. 그러면은 뭔가 해결이 될 거다 하는 건데 증상 처방으로는 맞을 거예요. 증상 처방으로는. 그러나 근본 처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남녀 격차 연구 노벨상을 수장 뭐 했다는 그런 거를 쭉 그 소개를 했고 생물로서의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뭐 부진한 영역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그 기업 사회는 컴퓨터 등으로 해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쟁력이 좀 뛰어나고 여성의 임원들도 많이 좀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 여성 임원을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일본이 지금 가장 작다. 우리는 더 작겠지. 프랑스가 역시 거의 뭐 반이 여성 임원이래네. 음, 프랑스야 뭐 혁명의 DNA가 있는 애들이니까 어, 이탈리아도 그렇고 영국, 독일 뭐 다들 높네요. G7 중에서 일본이 가장 낮다. 한국은 아주 더 낮겠죠. G7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은 여성이 참여하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일본 경제 활성화에 남녀 격차 해소는 필수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학생들이 스스로 창업을 한다거나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는 신기축으로 새로운 경영을 시도하려고 한다. 더 진보적이라는 얘기로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요런 사진을 얘기했는데 여성이 왜 작게는 보입니다만은 왜 이런 사진을 게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2일 날 소개했던 거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보의 그 핵심적인 정치적인 그 행태는 공산주의인데 에, 공 북한은 뭐 우리 같은 경험을 안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북한에도 애를 좀 안 난다고 하는데 정치체가 여기 보면은 무슨 정치 회의인 모양인데 여자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보화 해가지고 이런 나라 만들자는 얘기냐라고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김정은 해상 레드라인 긋고 우리 선박 0.001mm도 침범하면은 에, 쏘겠다. 티모시 넬로치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해상에서 레드라인을 그으면서 심지어 간신히 그 배를 넘는 어떤 남한 선박에도 발사할 것을 약속했다. 쏘겠다. NLL이라는 것 모양인데 그게 이제 합의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설정한 선
위로 그 남한 선박이 어선이 올라오면은 그냥 쏴버리 갔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국의 관리 군사 민간인에 대한 김정은의 점점 더 구체적인 위협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진보가 나갈 거로는 아까 공유 경제를 하고 그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라면은 공산주의 사회가 이게 여성으로 다 이렇게 이게 다 남자 수컷들인데 암컷으로 다 바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주애를 그 자기 딸내미를 대들고 다니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야, 우리 딸내미가 이제 민족의 지도, 아니 북한의 이 공산당의 지도자야. 김정은이가 뭐 돌아가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이민 국가가 돼가는 일본,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역 구하나 이렇게 했는데 뭐 많이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체류 자격이라고 재료 자격 특정 기능까지 창설해가지고 지금 외국 노동력을 많이 지금 들여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특히 뭐 조선업을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미 뭐 조선업종에 그 대부분 하청업체죠. 배를 만드는 데는 거의 다 외국인들이 많다. 그 조선족도 많고 중국인도 많고 또 동남아인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훈련을 시켜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뉴스에서 뭐 중국이 수주량은 많아도 우리가 뭐 고부가치 선을 이 했다 그러지만은 LNG 선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LNG 그 탱크의 그 기술적인 그 기술료는 에, 프랑스에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에. 우리나라 기술로 그 LNG 그 탱크 만드는 걸 했는데 좀 센데요. 세면은 그건 이제 물 간 거지 뭐. 그래서 그거를 의뢰했던 데서도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그거를 인수를 안 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죠. 시시하죠. 결국은 그런 LNG선을 수주하더라도 노하우 뭐 이런 기술료들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뭐 다른 얘기도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스파인가 해가지고 이제 뭐 재미있게 좀 풀어가고 있는 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런 것들을 재밌게 풀어가요. 그 유명 유튜버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아까 그 남녀 이 정치적 이념 이 격차에 대해서도 재밌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이제 이 스탠스가 틀린 거죠. 나이로 보나 뭐나. 심각한 건 심각한 것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재밌는 건 재밌는데, 다 재밌게 얘기하면, 난 뭔 재미냐, 그게. 그렇게 얘기를 또 좀 하고 싶네요. 어, 그래서 그 노인네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 바이든의 부캐라고 해가지고 요런 뉴스도 제가 봤는데 예, 저도 봤는데 그냥 안 눌러봤었어요. 이게 또 뭘 또 뭐 하는 얘기야 그랬더니 강한 인상을 씹어주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이 스위프트가 LGBTQ 아까 그럼 전개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여성의 진보와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이런 거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화당에서 너 그러면은 안 돼, 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트럼프는 내가 음악 현대화 법안에 서명까지 한 사람인데 네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건 그건 불충한 일이다. 배신 때리는 일이다. 라고도 공화당을 배신하면 안 된다. 네가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이런 식의 표현도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아요. 영국의 자부심 차에 대해서
물론 이 독립전쟁의 이게 보스턴 차 사건에서부터 했다는 미국 독립전쟁의 이유를 만든 거겠지만, 재미로 시작했던 게 지금 2024년 홍차 전쟁까지 갈 것 같다. 이게 홍차를 타먹는 레시피 가지고 지금 이 싸움이 붙었는데, 어, 미국 대사관까지 나섰어요. 감히 영국인들의 자부심을 건드려서 미안하다는 미국 대사관. 우리는 양국의 특별한 우호관계를 해치는 일부 미국인 과학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 없는 주장은 미 정부의 공식 기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앞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차를 제조하겠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과한 게 아니에요. 바로 반발하는 영국 내각. 인사말은 다 하죠. 하지만 티 제조법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티는 전자레인지가 아니고 반드시 주전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수가 한 얘기는 차에 소금을 조금 타면은 차의 그 쓴맛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더 좋다. 이런 얘기 한 건데, 이것은 무슨 개똥 같은 얘기냐. 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인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영미는 세계가 혼란한 와중에서 차 레시피 가지고 싸움질들을 하고 자빠졌다. FOL, 팩트 오브 라이프가 무엇인지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미국에 지면 영국 주전자 제조업이 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영국은 주전자에서 물 끓여가지고 그렇게 타가면서, 근데 그 차문화라는 것은 사실 동양 중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다도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격식을 존중하는 거니까 영국은 격식을 존중하는 것 같고, 미국은 말하자면 그 편의성 이런 등등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는가. 아, 우유를 먼저 타냐, 그 다음에 티를 먼저 타냐, 뭐 아니 홍차에 무슨 우유를 왜 섞어 먹는지 모르겠어. 아메리카노는 못 사는 그 노예 식민지 애들이나 했던 거지. 어떻게 커피에다가 묽게 해가지고 물을 타먹는 에, 그런 애들이 무슨 이렇게 이제 그 영국 애들은 그 미국을 그렇게 이제 폄하한다는 거죠. 그 전쟁을 어떻게 해 보시든지.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영국을 향한 거국적 미중 합작 했는데, 자기가 중국 문헌까지 찾았는데 차에 소금을 넣어서 마시라고 나와 있다. 프렌드 교수라고 그러는데, 보스턴 차 사건 250주년 맞아 미국인들은 이미 1774년부터 차에 소금을 타서 마셨다고 농담했다. 그 차를 바닷물에 빠뜨렸대나 어쨌거나 뭐 해가지고 독립전쟁의 그 이유를 만들어냈죠. 어, 그는 영국에서 온 차가 배신자의 음료라고 주장했다. 여기 이 사무엘 아담스라는 사람이, 존 아담스는 사촌은 미국 초대 부통령이고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 잠깐 독립전쟁을 그렇게 한 그런 이유들이 보스턴 차 사건에서부터 터졌다니까. 어,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커피를 애국 음료로 마시자. 이래서 이제 미국인들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 타서 먹자. 숭늉처럼. 그래서 아메리코라가 생긴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양반들이나 차를 마시고 일반 국민들은 숭늉으로 물을 타가지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우리가 옛날 서민들이 먹던 숭늉이나 뭐, 근데 식혜는 먹었죠. 식혜 같은 거, 어쨌든 식혜하고는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산업 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진화 계속되는 후쿠오카 기타 큐슈시. 기타 큐슈시, 그러니까 큐슈시의 그 북구주시인데, 후쿠오카시 옆에 있는데 일본의 아주 전통적인 공업지역시인데
제가 좀 견학을 한번 살짝 갔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같은 성격도 있고, 고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폐기물로 안 들어가고 별도로 처리하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하고 같은 개념의 산업 폐기물. 그러니까 이제 처리 공장이라는 게 대부분 소각 시설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화재가 일어났다는데, 이런 거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폐기물 관리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국영체조의 유수형 댐을 그 구마모토 현 쪽에 어디에 아소라는 게 그 아소산 쪽에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거를 했는데 그렇게 큰 댐 같진 않은데, 높이 87m, 폭이 197m,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 뉴스에 내는 어, 그 수해 방지용으로, 그 홍수 방지용 정도, 이런 것까지도 뉴스를 크게 내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댐은 뭐 질 때는 다 진 모양이죠. 뭐 그런 뉴스가 거의 나오는 게 거의 없네요. 우리나라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